ODL, RLUSD, 리플렛을 통합한 리플 페이먼트 플랫폼을 내세우면서 결제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일부 파트너 기업들이 이 통합 시스템을 시험 적용 중이고 기존 ODL 사용자들 역시 단계적으로 최신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XRP가 실제 결제 인프라 안에서 활용될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인 거죠. 이 ISO는 전 세계 은행과 기관들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공통 언어 같은 겁니다. XRP는 여기에 호환되는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예요. 기술도 뛰어나고 실제 사용자와 제도권 연결, 정치적 기반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전략과 포지션 자체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리플 흐름 보면 정말 답답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지금 이 코인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넘어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고 실제 결제 시스템에 녹아들기 시작했고 정치 규제와 흐름까지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XRP를 이해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흐름, 제도권 진입, 실사용 확대, 정치 규제 변화, 이 흐름들을 차근차근 함께 짚어볼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XRP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로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흐름들이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XRP가 실제로 살아남을 코인인지 장기적으로 성장할 코인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체크해봐야 하는 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ETF나 선물 상품 출시 같은 뉴스에 반응하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건 CME에서 XRP 선물 상품이 출시된다는 거죠. CME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신뢰도 높은 자산만 다루는 기관인데 여기에 XRP가 포함됐다는 건 이제 XRP도 기관들이 정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브라질에선 XRP 현물 ETF가 출시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XRP 관련 상품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XRP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예전엔 규제가 불확실하고 구조도 애매해서 기관들이 XRP를 꺼려했었지만 지금은 회계 처리나 법적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플 전체 생태계의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리플이 이제 실제로 어디에 쓰이냐는 거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이 그동안 준비해온 결제 시스템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아주 중요한 코인이죠. 특히 최근에는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RLUSD가 어폴드, 비트소, 문페이 같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됐습니다. 이 부분은 리플이 본격적으로 결제 시장에 대한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RLUSD는 미국 달러 예금,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같은 걸로 100% 담보가 가능하고 매달 독립감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도 유지됩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안정성을 보여주고 리플이 추진 중인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즉 RLUSD는 리플레저 기반에서 작동하면서 기존 인프라와 결합돼 XRP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결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리플은 RLUSD를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규모 700억 달러 이상을 처리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 파트너가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RLUSD는 XRP의 실사용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지금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정치와 규제입니다. 최근 리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자금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한 사실이 공개됐었죠. 누가 봐도 미국 정치권에 영향력을 쌓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당연히 리플은 미국에서 더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미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미국 내 투자자 입장에선 이제 XRP는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거래소가 XRP를 다시 상장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정치와 규제 흐름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그건 바로 XRP는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일까인데 가장 먼저 주목할 건 RLUSD가 실제 결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입니다. 리플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은행,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단순 송금 수단이 아닌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중이죠. 예를 들어 팔라우, 부탄에서는 RLUSD 또는 XRP 대적 기반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 중입니다. 또 최근 ODL, RLUSD, 리플렛을 통합한 리플 페이먼트 플랫폼을 내세우면서 결제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일부 파트너 기업들이 이 통합 시스템을 시험 적용 중이고 기존 ODL 사용자들 역시 단계적으로 최신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XRP가 실제 결제 인프라 안에서 활용될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인 거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많은데 XRP 말고도 비슷한 방향으로 따라오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텔라루멘이 있죠. 리플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만든 코인인데 기술 구조는 유사하지만 비영리에 포커스를 맞춘 분산 송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헤데라도 있죠. 기업 중심의 거버넌스와 빠른 처리 속도, 에너지 효율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슈가 ISO, 국제금융 메시지 표준입니다. 이 ISO는 전 세계 은행과 기관들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공통 언어 같은 겁니다. XRP는 여기에 호환되는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스텔라룸에는 탈중앙성과 접근성은 높지만 기업들이 활용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데라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리플은 기술도 뛰어나고 실제 사용처와 제도권 연결, 정치적 기반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전략과 포지션 자체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만 봤을 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XRP를 둘러싼 제도권 자금의 움직임, 실제 결제 시스템 안에서의 활용도, 정치와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국가 단위의 실사용 시도까지 이 모든 흐름을 차분히 이어보면 XRP는 현재 큰 시장 판 위에 놓여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미리 읽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다가올 시장의 방향성에 먼저 올라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XRP를 다시 들여다보는 건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닌 어떤 변화에 우리가 먼저 적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XRP는 지금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가 시장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 잡게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흐름들을 지금부터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 기회를 더 빠르게 더 뚜렷하게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